자, 저번 시간에 이 에스트로 자체를 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별 자체 에스트로는요, 다시 한번 스타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타하고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stronomy 이 자체가 바로 천문학. 자, 그러면 우리가 astronomy가 천문학인데요. 천문학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uranology가 됩니다. uranology.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라노라고 하는 거, 유라누스가 바로 뭐냐 하면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 유라누스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라늄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하늘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을 우리가 한자로 옮기면 천왕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수금지화 목토 천해라고 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천왕성 자체도 유라누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문자로 써서 유라누스라고 쓰면은 천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별 이름을 한번 살짝 보면서 별 이름에서 나오는 것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수성, Mercury가 수성인데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문자로 쓰면 수은, Mercury, 수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의 사자 혹은 상인, 웅변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인의 신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Merc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Merchant라고 해서 상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품,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요. merchandise.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성을 의미하는 이 Mercury에 있는 MERC를 어원으로 해서 이 Mercury라는 것 자체가 로마 신화에서 상인의 신을 의미하니까 상인을 의미하는 단어 merchant, MERC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 그래서 merchandise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성을 한번 알아보시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예상을 하시겠지만 비너스, 바로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의 여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너스. 자, 다시 천천히 수성, 금성. 수성이나 금성 각 행성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쓰게 되는 거고 이 비너스 자체는 금성을 의미합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구는 앞에 반드시 the를 붙여주시고요. earth. 이 earth 자체는요. 기본적으로는 흙을 의미합니다. 토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the를 붙여주고 대문자로 the earth 이렇게 써야지 지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를 또 한번 보면요. 자, 화성 한번 볼게요. 화성은 Mars. 이 화성 자체는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군신, 즉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Mars. 전쟁이나 용사들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군인들이 행진을 하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March. 행진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Marshal이라고 해서 어떤 전투의 혹은 무술의 라고 할 때 쓸 때도 이 Marshal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신인 Mars, 군신인 Mars에서 MAR을 따와서 March, 그 다음에 Marshal 이런 식으로 따오게 되는 겁니다. 수금지화 목성. 자, 목성을 먼저 알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목성은 Jupiter.
주피터라고 하는 거고요. 주피터, 주피터.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고대 로마에서 최고의 신, 그 다음에 하늘의 지배자. 그리스 신화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제우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피터, 주피터가 바로 제우스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목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 토성을 의미하는 Saturn, Saturn, 토성을 이야기하면 토성은 바로 Saturn, Saturn. 이 토자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Saturn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신을 말합니다. 농업의 신, 즉 흙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흙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 흙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토요일 할 때 이 Saturday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요 Saturn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금, 지화, 목, 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Uranus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원소의 왕이 그래서 우라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넵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왕성은 넵튠, 바다나 해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별로 이야기했을 때는 해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명왕성 자체가 우리가 지구 안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으로서는 분류가 되지 않지만, 명왕성도 한번 알아보시면 명왕 자체는 플루토가 되는 겁니다. 플루토. 명왕은요,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후세계의 왕, 죽은 뒤의 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 명부나 천국 명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신을 플루토라고 합니다.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드렸던 astrology 같은 경우에는 astrology는 점성술, 논리를 의미하는 로지가 붙었지만 점성술인 이유는 천문학이 발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astrology, 점성술이 된 거고, 천문학이 발달되고 난 이후에는 그 로지를 벌써 써버렸기 때문에 astronomy라고 해서 천문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astronomy, 천문학을 다른 말로 Uranology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Urano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신, 즉 천왕을 의미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태양간에 있는 행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수금, 지화, 목, 토 중에서요, Mercury가 수성, 그 Mercury는 상업의 신이기 때문에 merchant, 상인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상인이 파는 물건을 바로 merchandise, 상품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비너스는 여러분들께도 알다시피 미의 신이고, 지구는 반드시 the를 붙여주고 the earth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earth 자체는 원래 자체는 흙이나 토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화성은 Mars, 이 Mars는 전쟁 혹은 군신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하는 행진 march, 그 다음에 무술의 혹은 전쟁술을 의미하는 martial에도 활용이 됩니다. 목성은 주피터는 제우스하고 같은 신을 의미하고, 토성은 Saturn, 아시다시피 이 Saturn을 가지고 Saturday,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흙과 관련되어 있는 토요일 Saturday를 의미하게 됩니다. 천왕성은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Uranus가 되는 거고, 해왕성은 Neptune, 그 다음에 명왕성은, 이 명왕은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명부의 신이기 때문에 Pluto가 명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은 다 행성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행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planet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planet이 행성이라고 하고요. 행성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에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를 붙여보면 planet 돼 있고 arium 자체는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room, 즉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아쿠아리움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상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는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플라네타리움은 바로 뭐가 되냐면 천문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행성에 관한 곳을 보는 곳 이래서 천문대,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는 곳 아쿠아리움, 요거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아쿠아는 기본적으로 아구아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형태인데 다 물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쿠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아쿠아 다음에 요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culture, 재배하는 것,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재배하는 것, aquaculture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수상 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전복이나 물고기를 기르는 것 자체를 aquaculture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aquaculture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agriculture는 기본적으로 농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griculture, agriculture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agri를 빼고 aqua를 붙이게 되면은 aquaculture에서 수상 양식, 물에서 농사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culture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뜯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농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컬처 자체는 처음에 농사와 떼놓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교와 떼놓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신에 대한 숭배, 신에 대한 숭배, 신에 대한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 자체가 culture,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바쳐놓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ulture, agriculture, aquaculture, 그 다음에 cult, 즉 문화, 신에 대한 경배, 농업 등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cult는 신에 대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 cultivate. 이 cultivate 자체는 어떤 밭을 갈다, 경작하다, 재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ultivate. 명사형은 당연히 cultivation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행성을 봤기 때문에 행성에 반대되는 개념, 움직이지 않는 별, 이것을 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된이라고 하는 fixed, 그 다음에 별인 star, fixed star 자체가 항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뿅 날아가게 되는 해성 같은 경우에는 shooting star, 이게 바로 해성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planet, 움직이는 별들을 행성을 관찰할 수 있는 planetarium, 천문대가 되는 거고 이
room이라고 하는 자체는 room의 원형으로서 어떠한 장소,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물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aquarium은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는 장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qua에서 우리가 aquaculture, 수상 양식을 알 수 있는데, 흔히 농업이라고 하는 agriculture에서 이 culture가 합쳐짐으로써 수상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culture,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에 대한 경배, cult가 그런 행위들이 모인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고, 그 신에 대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농업, 그 다음에 1년 동안 재배,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행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하다가 cultivate가 되는 겁니다. 행성의 반대 개념 fixed star 자체는 항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흔히 얘기하면 태양이 항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밤하늘에 살짝 볼 수 있는 shooting star 해상은 바로 shooting star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단어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시작과 완성은 항상 어휘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